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 모험이란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웨이 저자 해장 체제로 TSMC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 결정을 뒤엎는 결정, 그 번복이 몇 개 있었는데요. 이 제작 단가를 올리겠다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고, 첨단 노광 장비와 관련한 의사 결정도 다른 게 튀어나왔습니다. 이전만 해도 TSMC는 하이 NA EUV 장비를 빨리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는 2026년,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내후년 1.6나노 칩을 내놓게 되는데 1.6나노에서도 하이 NA UV 장비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했던 게 TSMC입니다. 대당 5천억 원이 넘는 그 하이 NA UV 장비가 견적성이 없다는 결론을 TSMC가 내렸고, 이에 따른 결정이란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이 TSMC가 이전 입장을 뒤집고 하이 NA UV 장비 구매에 나섰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대만 언론은 TSMC가 남부 가오슝 지역 이나노 팹에서 하이 NA UV 장비를 활용해서 내년인 2025년부터 후면 전력 공급이 가능한 N2P 노드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나노 팹에서 이나노 칩부터 하이 NA UV 장비를 활용할 것이라는 뜻이죠. 그 ASML 같은 경우도 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TSMC와 인텔이 올 연말까지 하이 NA EUV를 인도받을 것이라고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지난 4월 그 인텔의 오리건주 R&D 센터에 차세대 EUV 장비를 인텔이 설치한 데 이어서 TSMC도 올 연말 이 차세대 노광 장비를 도입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를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TSMC는 앞서 그 말씀드렸던 대로 2026년 양산을 앞둔 1.6나노 미세 공정에서도 하이 NA EUV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존 장비를 통해서 충분한 경쟁력 확보를 자신한 셈인데요. 그러나 TSMC가 하이 NA EUV 도입 시기를 예상보다 앞당겼습니다. 고객사의 수요도 의식했을 것이고 인텔, 삼성 등 경쟁사의 돌아가는 상황도 고려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분석가들은 인텔이 TSMC, 삼성보다 먼저 하이 NA EUV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조 리더십을 가져올 아주 희박한 길, 좁은 길을 만들 수 있다고 평가한 적도 있는데요. 이 삼성과 TSMC가 하이 NA EUV라는 최신 리소그래피 기술을 채택하기를 꺼리는 것이 인텔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아 올 수 있는 좁은 창을 열어준다는 식의 분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TSMC도 열을 받았는지 지난 5월 유럽 기술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EUV 시스템을 얼마나 자신의 팹에서 최적화시켜 왔는지를 가시하기도 했던 게 바로 TSMC입니다. 가령 TSMC는 지난 2019년 이후에 EUV 시스템의 하루 단위 웨이퍼 생산성을 현재는 2019년 도입 당시보다 2배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EUV 노출 선량과 사용하는 그 포토 레지스트를 최적화하지 못했다면 이런 성과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EUV 리소그래피 시스템은 전력 소비로 악명이 높은데요. TSMC는 EUV 장비의 생산성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혁신적인 에너지 절약 기술을 통해서 EUV 스캐너의 전력 소비도 4분의 1 수준 25% 정도까지 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TSMC는 오는 2030년까지 EUV 장비당 에너지 효율을 현재보다도 1.5배 향상시킬 계획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지금까지 TSMC가 EUV 리소그래피로 달성한 모든 개선 사항을 꼼꼼히 뜯어본다면 단순히 하이 NA 그 EUV 장비 도입을 늦춘다는 이유로 인텔, 삼성 등의 뒤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하는 내용이 유럽 기술 심포지엄에서 많았었는데요. 그랬던 TSMC가 웨이 제자 체제 출범 이후 입장을 바꿔서 올 연말 차세대 노광 장비 조기 도입에 나선 것입니다. 사실 그 개인적으로 더 눈에 띄었던 것은 TSMC가 이 하이 NA EUV를 어느 노드부터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기존 입장대로 1.6나노까지 안 하게 된다면 1.4나노부터 하이 NA EUV 장비를 적용하는 것이고, 만약 빨리 조기 도입하게 된다면 대만 언론 보도대로 내년 양산되는 2나노부터 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TSMC가 만약 2나노부터
하이-NA EUV 장비를 도입하게 된다면 2나노의 하중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 있는데요. TSMC는 아시다시피 2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최초로 적용합니다. 삼성은 3나노부터 했지만 한 단계 더 느린 것이죠. 아무래도 공정이 대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율 잡기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양산에 따른 수율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꾸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이-NA EUV 장비까지 도입하게 되면 공정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죠. 비용 부담마저 커지게 됩니다. 고객인 팹리스 입장에서도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꾸는 것도 부담인데 하이-NA EUV 도입으로 공정 안정성마저 흔들릴 리스크도 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TSMC로서는 하이-NA EUV 도입을 가급적 2나노 이후로 미룰 것으로 봤는데요. 장비 조기 도입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의주시해야 할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삼성은 2나노 양산을 내년 202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TSMC의 기존 입장처럼 기존 EUV 장비로 2나노에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TSMC가 하이-NA EUV 도입에 미온적이었을 때만 해도 삼성도 빨라야 2026년 아니면 2027년 이후에 하이-NA EUV를 도입하지 않을까 했는데 TSMC도 인텔에 이어서 차기 노광 장비 도입을 서둘면서 삼성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삼성도 하이-NA EUV 활용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은 적은 없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겠지만 삼성이 EUV 장비를 받아들일 때도 TSMC보다는 빨랐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판도와 메모리 판도를 바꾸는데 성공하진 못했죠. 메모리 쪽도 그렇습니다. 삼성은 경쟁사보다 EUV 장비를 메모리 공정에 빨리 도입했었습니다. 아직도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DUV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추격을 허용한 상황입니다. 앞선 장비를 먼저 받아들인다고 해서 곧바로 공정 제조 능력에서 앞선 기술력을 확보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찌됐든 이번 TSMC 장비 조기 도입은 그만큼 파운드리 제조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엔비디아, 애플 같은 TSMC 주요 고객사들도 하이-NA EUV를 촬영하는 차세대 미세공정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치솟는 장비 가격에 따른 팹 투자 비용 증가죠. 더구나 TSMC는 세계 각지에서 팹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제작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공정 기술력으로 커버가 가능한 부분은 가급적 이전 장비로 대응을 하겠지만 하이-NA 장비 도입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이것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웨이 저자 CEO가 최근 제작 가격 인상을 시사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이-NA EUV 장비 조기 도입은 파운드리 세계 중에 가장 경험이 없고 선단 노드 개발도 현재로서는 가장 뒤져 있는 인텔이 촉발한 것입니다. 그만큼 인텔의 저력에 대해서 TSMC도 의식하고 있다는 뜻도 되거니와 인텔이 가진 미국이란 뒷배를 의식하고 있다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TSMC 하이-NA EUV 최초 적용 노드가 2나노가 될지 그보다 더 첨단 노드가 될지도 잘 챙겨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